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나기가 지나갈 텐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나오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비가 내리겠고요.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돌풍과 함께 첫눈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5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26도, 포항과 영덕 27도, 경주 30도까지 오르면서 경주는 어제보다 3도가량 오르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비 소식 없이 가끔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22도에서 24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6도, 독도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 그리고 다음 주 초반까지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대체로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장마철에도 비가 오지 않는 마른 장마로 식수댐과 저수지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까지는 저수율이 높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요. 경주시는 물절약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식수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는 영천댐의 저수율이 16.9%까지 떨어져 주의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댐 상류는 수개월째 바닥이 드러나 초원으로 변모했습니다. 도수로를 통해 영천댐으로 물을 공급하는 임하댐도 저수율이 26.8%까지 내려가자 수자원공사는 하천 수질 유지를 위해 흘려주던 유지수 공급을 중단하고 물 부족에 대비하라고 지자체 등에 통보했습니다. 물이 이제 포항시, 포스코, 인근 경산시까지 가기 때문에 향후에 더 가뭄에 대비해서 지자체나 공단에서도 물절약을 좀 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형산강 상류에 위치한 경주시는 사정이 더 좋지 않습니다. 경주 최대 식수원인 덕동댐은 저수율이 46.3%로 평년의 69%보다 낮습니다. 여기에서 10% 이상 더 떨어지면 제한급수가 불가피합니다. 식수 전용인 간포댐은 39.2%에 불과하고 농업용인 보문호도 42.4%까지 내려갔습니다. 앞으로 향후 비가 오지 않을 시에는 농업용수와 생활용수에 필요한 수돗물을 절수하여 사용하도록 홍보할 것이며 덕동호 물을 아끼기 위해 경주시는 보문 정수장에서 정수하고 흘려보내던 물도 다시 끌어와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7월부터는 형산강 물까지 6km 상류에 있는 정수장으로 퍼올려 부족한 물을 채우고 있습니다. 형산강에서 흘러가는 물을 15,000톤 정도 금장교에서 치수를 하여 본 정수장으로 송수하고 있고 한 달 안에 태풍이 오지 않으면 농업용수 부족은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동해안 하천은 담수 유역 면적이 작고 하천 경서도가 급해 강우량이 평년 대비 50%만 부족해도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주는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공영자전거 타실라가 시범 운영을 마치고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지난 한 달간 실시한 시범 운영 기간 1일 평균 510회 대여 횟수를 기록했고 일부 오류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 공영자전거 타실라는 도심 권역 101곳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대여가 가능하며 반납은 24시간 언제든 가능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 실세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유죄를 받았던 류철균 전 교수가 대구경북연구원 신임 원장 후보에 오르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아무리 메타버스 산업이 중요하더라도 국정농단 관련자가 대구 경북 연구원장으로 온다는 사실만으로도 촛불을 든 대구 경북 시민사회는 경악할 수밖에 없다며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임명 계획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도 시 도민에게 밀착된 정책 연구기관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성찰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대구경북연구원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소설가인 류철균 전 이화여대 교수를 적임자로 정하고 신원조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방송학회가 수여하는 제165회 이달의 방송기자상에 포스코 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을 연속 보도한 포항문화방송 박성아 기자와 박주원 영상기자가 선정됐습니다. 포스코 성폭력 및 2차 피해 연속 보도는 남성 위주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 속에서 수년간 지속된 성폭력 사건의 실체를 밝혀냈고 포스코 사측의 안일한 대응과 2차 피해 유발 행위를 집중 보도하면서 직장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반향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대표로 유력한 이재명 의원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은 대선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검토 단계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국민의힘이 특별법 제정에 야당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지역 최대 현안인 공항 이전 작업이 탄력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구 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선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이 주요 화두였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해서 당 차원의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수당인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특별법 제정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야당과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재명 의원이 대선 당시의 공약을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마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이 법안을 거역을 할 수가 없는 게 자기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10번도 더 이야기했어요. 이재명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서면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입을 열었습니다. 대선 공약으로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관련 법안 발의 등을 위한 포괄적인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조만간 발의할 예정인 TK 신공항 특별법과는 별도로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발의한 2개 특별법이 병합 심사될지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국민의힘 민주당이 동시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병합 심사를 통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의원이 구상 중인 특별법은 아직 초기 단계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의 차기 대표가 유력한 이재명 의원이 특별법 발의 입장을 밝히면서 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만은 쓰임새가 워낙 다양해서 잎부터 줄기, 씨앗까지 하나도 버릴 게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대마에서 섬유를 채취하고 남은 줄기 속대까지도 친환경 건축 자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전합니다. 경기도 가평의 한 산골. 사방이 나무로 둘러싸인 곳에 작은 오두막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종교단체 수련원으로 사용되는 건물인데 주된 건축 재료가 다름 아닌 대마입니다. 대마 줄기에서 의류용 섬유를 채취하고 난 속대를 석회 그리고 물과 혼합해 콘크리트처럼 만든 햄프크리트라는 친환경 건축 자재가 사용됐습니다. 10에서 12cm 정도 될 때까지 예를 들어 다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또 다른 층을 놓고 다지고 또 다른 층을 놓고 다지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거푸집을 떼면 이제 이런 벽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햄프크리트는 일반 콘크리트와 달리 독성이 적고 통기성과 수분 조절 기능까지 있어 단열재로 쓰일 수 있습니다. 또 소리와 충격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어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해결과 내진 설계 등 활용 가능성도 무궁무진합니다. 햄프크리트는 콘크리트 무게의 20분의 1 수준으로 가볍기 때문에 작업 효율성이 높고 공사비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뛰어나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친환경 건축 자재로 이미 해외에선 각광받은 지 오래입니다.
특히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 배출에 굉장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재료인데 이 햄프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걸 흡수를 하는 재료이거든요. 다만 재료가 되는 국내 햄프 공급량 자체가 부족한 게 걸림돌입니다. 사실 이 벽체 하나를 만드는 데만 해도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집 한 채를 짓는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 감당해야 될 물량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 이걸 소화를 할 수 있는 농가가 아직 없는 거죠. 안동의 햄프 규제 자유특구가 조성되면서 의료용 대마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건축 자재에 쓰이는 섬유용 대마 재배는 점차 줄고 있어 추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경북교육청의 각종 의혹에 대해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지난 18일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현직 공무원 4-5명도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임교육감과 공무원들의 금품 수수, 인사비리, 공기청정기 입찰 담합 여부, 그리고 포항유치원 부지 선정 관련 비리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또한 지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부정한 금전 거래 등이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편 잇따른 의혹에 대해 임종식 교육감과 공무원들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북경찰청과 24개 일선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이 받은 대기 발령 조치가 부당하다며 성명서를 냈습니다. 오늘은 나오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비가 내리겠고요.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돌풍과 함께 첫눈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5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26도, 포항과 영덕 27도, 경주 30도까지 오르면서 경주는 어제보다 3도가량 오르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비 소식 없이 가끔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22도에서 24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6도, 독도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 그리고 다음 주 초반까지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대체로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